지난 시간에 매개변수 개념까지 했는데 오늘 문제 3개 한번 같이 풀어보고 리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자면 매개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코드량, 중복되는 코드를 줄여야 됩니다. 일단 먼저 실행을 해보자면 1단부터 9단까지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하나로 특정한 작업이죠. 이런 내용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코드 블록으로 하나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코드 블록의 이름만 부르면 되니까 함수를 생성할 때는 define이라는 키워드 쓴 다음에 어떤 작업으로 이름을 부를 건지 써주고 안에다가 내용을 정의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단위 1이라고 했을 때 이 안쪽에서 쓰이는 단은 불가능하죠. 얘네들은 지금 값이 없어요. 변수 선언되지 않은 채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의 값을 넣어주자니 어때요? 1단밖에 출력 못하는 함수죠. 그래서 다른 단도 출력할 수 있도록 1단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를 취소하고 얘가 외부에서 몇 단을 출력할지 정해질 수 있도록 매개 변수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1의 값이 매개 변수로 들어가죠. 인자가 매개 변수로 들어가려면 매개 변수랑 인자랑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같은 장소가 지금은 일단 얘는 지금 포맷이네. 단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불러줄 때 이 안에다가 단을 넣어줘야 되죠. 왜냐면 단에는 1이 들어있고 1이 들어있는 값이 이제서야 매개 변수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줌으로써 함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했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가 매개 변수에 대한 개념이었고 방금 한 거는 활용인 건데 얘를 이제 코드량을 좀 더 줄이려면 얘까지 좀 넣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을 이 이름 하나만 불러주기만 한다면 코드량이 많이 줄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똑같이 1단에서 9단까지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출력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함수 하나로 코드 블럭으로 만들어줘가지고 그 블럭의 이름만 부를 수 있어서 줄어든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조금 더 줄이고 싶으면 굳이 여기다가 단이라는 걸 쓰기보다는 이렇게 몇 단을 쓸 건지 이렇게 정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최종분 20줄 이내로 코드를 사용했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 나는 각 단별로 곱하는 수까지 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리미트 이 부분 때문에 계속 곱하기 9까지가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을 변수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리미트라고 해놓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곱하기 9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4개 변수로 넣어줍니다. 4개 변수로 1 일단은 1단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인자가 매개 변수의 순서에 맞게 들어가죠. 그래서 1단은 1 곱하기 1까지만 나오고 2단은 2 곱하기 2까지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수업 페이지에 디폴트 매개 변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지금 1단이랑 2단이라는 게 3단까지 해서 곱하는 수가 너무 작게 나와요. 못해도 곱하기 5까지는 나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리미트 값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리고 나서 1단과 2단 4단이 곱하기 4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취소하면은 인자의 개수가 매개 변수랑 분명히 다른데도 뭐라고 안 하고요. 실행할 때도 기본 곱하기 5까지 나오죠. 핵심은 이거예요. 매개 변수의 값이 정해져 있어서 함수를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5로 자동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다. 여기도 어차피 5니까 없애고요. 그게 아니다. 얘네들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기본으로 들어가 있던 값이 없어집니다. 얘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던 값을 덮었어요. 그래서 6단의 경우는 6 곱하기 6까지 나왔고 7단은 7 곱하기 7까지 정해준 값이 인자가 그대로 덮어 쓴 거죠. 이게 디폴트 매개 변수의 사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디폴트 매개 변수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바로 뭐라고 하죠? 아규먼트 미싱콜 파라미터 리밋이라는 매개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 디폴트 매개 변수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좀 보편적인 값들 있죠? 그런 값의 경우에는 사용하면은 내가 함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편하죠. 그러지 않으면은 일일이 값을 매개 변수에 맞게 정해줘야 하니까. 아시겠죠? 다음 문제.
매개 변수의 개수를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함수를 호출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인자가 없고 여기에는 인자가 있죠. 3개 있고 4개 있고요. 실행했을 때 문법적인 오류 발생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 필요한 거 먼저 채우면 됩니다. A라는 이름의 함수, B라는 이름의 함수, C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내에서 함수를 만들어 준 다음에 안쪽 내용은 뭔지 모르는데 이 콜론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내용은 채우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또는 이렇게 써도 돼요. 작은 따옴표 3개. 마찬가지로 B랑 C까지 만들어 놓고요. 그럼 이제 존재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B라는 함수는 실행할 때 인자를 주고 있죠. 3개의 인자를 주고 있으니까 매개 변수도 3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1, 2, 3이 각각 이 자리에 순서대로 들어가고요. C는 어때요? 얘의 연산 결과가 들어가겠죠. 매개 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실행했을 때 문법적인 오류 없죠? 뭐 그래도 실행됐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A 실행된 B가 받은 인자값 그리고 C가 받은 인자값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다가 무작정 출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A가 실행됐고요. A는 실행할 때 인자 안 줬죠. B가 받은 인자값은 1, 2, 3인 거 잘 받아서 출력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C라는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매개 변수 개수를 맞춰준 건데 내가 이렇게 매개 변수 개수 인자랑 똑같이 맞추는 게 싫다. 디폴트 매개 변수 정하면 돼요. 여기서는. 원래는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 아시겠죠? 입력받은 정수라고 했을 때 이 입력받은 인자입니다. 함수 입장에서 입력받은 거예요. 여기서는 천의 모든 약수를 출력하면 됩니다. 자, 천의 모든 약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부터 1000까지 전부 다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1000까지 다 출력되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천이라고 쓰기보다는 이 천이 들어있는 4개 변수를 사용해주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아 보이죠? 자, 그러면 1부터 1000까지 전부 다 나왔을 때 그 사이의 수들 중에서 얘네만 출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함수 내에서 i 값이 1000의 약수일 때만 출력하라는 거랑 같은 뜻이고요. i의 값이 1000의 약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넘에는 1000이 들어있죠? 4개 변수에 들어있는 값과 일씩 증가하는 i 값의 관계를 연관시켜 보세요. 어차피 1부터 1000까지 범위면은 i는 그 수많은 수들 중에서 1000의 약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랬을 때 1000으로 i를 나눈 나머지가 0일 때만 정수 i가 1000의 약수가 되죠. i가 넘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그때만 출력을 시켜주면 됩니다.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프린트 i 참? 왜 이렇게 나오지? 아니지 반대로 됐죠? 넘을 i로 나눈 나머지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때는 얘가 1000의 약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못 믿겠으면은 10의 약수일 때 10의 약수는 1, 2, 5, 10이잖아요? 4개만 나오면 돼요. 1, 2, 5, 10 10의 약수만 출력하는데 나오죠. 뭐 이거는 수학적인 부분이니까 약수의 속성을 어떻게 코드로 잘 녹여내는지만 생각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